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수업이 이미 진행됐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실제로 테슬레이션의 단위 유닛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진행해 볼 거고요. 오전에 수업이 여러분 잘 되셨다면 제가 들었던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실제로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펜노즈 타일을 이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한번 채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끝까지 좀 채워보시고, 이 펜노즈의 비주기성이 참 다루기 좀 어렵잖아요, 친구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런 이제 좀 비주기성 타일링을 직접 여러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 3주차 수업을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하나의 작품집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 중에서 특히나 좀 더 기본적인 비정규 테슬레이션을 좀 중점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이번 이제 오후 시간대 하실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인 유닛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거든요. 한번 내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변환을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행동. 여러분 흔히 들으시는 이제 평행이동과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 뒤, 위, 아래로 똑같은 물건을 그냥 밀고 가는 것을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은 어떤 것을 접었을 때가 됩니다. 대칭이랑 흔히 X축 대칭, Y축 대칭을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간에 그 변하지 않는 상태를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대칭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반사가 있거든요. 이제 회전이 있는데 회전과 반사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시간 선생님과 배우시고 실제 이걸 좀 적용하실 수 있으면 이제 수업이 좀 잘 진행됐다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거울 반사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거울 반사를 하면 실제로 그림이 좀 많이 이뻐집니다. 거울 반사는 뭐냐? 평행 이동과 회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거울 반사를 합니다. 리플렉션인데 그 중에는 글라이드 리플렉션, 이제 반사가는 거울 반사, 선생님이 좀 말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반사는 이제 접는 걸 말하는데요, 순수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반사만을 하진 않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미끄럼 반사라고 하는 글라이드 리플렉션을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어 넘기는 걸 반사라고 부르고요. 대칭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좌우, 앞뒤, 위아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되는 선을 한번 찾아서 그려볼까 합니다. 어디가 대칭되는 선이 될까요, 친구들? 바로 여기가 대칭되는 선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접으면 똑같아진다. 뭐 되겠죠. 자, 이제 회전하겠습니다. 회전은 이제 돌리는 건데, 꼭 회전은 한 바퀴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바퀴는 돌릴 필요 없는데, 뭐 두 바퀴를 돌리건 세 바퀴를 돌리건 네 바퀴를 돌리건 아니면 여섯 바퀴를 돌리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회전 대칭에서 중요한 건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바퀴를 무조건 다 돌려야만 회전 대칭이 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n배의 회전 대칭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자, n배 회전 대칭할 수 있는 건데, n배 회전 대칭이라고 하면 몇 개가 있을까요? n이라는 게 무한히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명했지만 힌트. 자, 만약에 그 퀴즈를 한다면 여러분들 정규 테셀레이션은 몇 개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3개 있죠.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나 회전 대칭도 n배 회전 대칭은 유한합니다. 그 개수가. 뭐 당연히 5배 회전 대칭 될 수 있겠고요. 회선이 몇 개 있는 거? 5개 존재하는 거죠. 하나, 뭐 굳이 하자면 다시 여기 선이 있는데, 뭐 굳이 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뭐가 안 했나요? 여기로 선 그었고 여기 선 그었고 이게 선이 조금 안 이쁘게 그려졌네요. 지우면 지워봅시다. 여기를 지워서 이렇게요. 시안마다인데 약간 대칭이 되게 그려놨는데요. 뭐 그다음에 여기 선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선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선을 기준 이렇게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선이 있겠죠. 다양히 대칭선이 5개 존재하겠죠. 이 친구도 5배 회전 대칭이 되겠죠. 거울 대칭 갖는 건 대칭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칭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회전 대칭이 불가능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왜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나사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칭선을 딱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회전 대칭은 불가능하고 단지 예, 대칭선은 3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거울 대칭이나 회전 대칭이 되는 거 사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물에 어떤 대칭이 갔는지 말해보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그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에 보고서 제출할 때 사진을 좀 찍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찍으면 더 멋있는 보고서가 되겠죠. 자, 이제 수업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평행이동 대칭인데요. 패럴 트랜슬레이션인데 얼마큼 움직였을 때 같아지느냐 인 거고요. 이런 게 2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평행이동 대칭이 되겠죠. 여기 창틀을 여러분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면 열었을 때 딱 포개졌다가 다시 펴지잖아요. 그게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블럭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겹쳐지는 게 맞죠. 만약에 보도블럭을 차근차근 올린다면 보도블럭을 쫙 펼쳤다가 쫙 다시 접근할 수 있겠죠. 평행이동 대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차원에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감았다가 쭉 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평행이동 대칭이 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이동 대칭이 되는 사물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뭐가 있을까? 평행이동 대칭이 되는 거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모든 평행이동 대칭들이 되겠죠.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나 보고서에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이동과 반사를 동시에 한 글라이드 리플렉션입니다. 옆으로 가서 뒤집히는, 갔다가 홀로당 넘어지는 거, 크게 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되시려나요? 미끄럼 반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작품집을 제출하실 때 글라이드 리플렉션을 많이 사용하시면 좀 예뻐진다. 그래서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후 반사 대칭, 갔다가 이게 뒤집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게 바로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할 수 있겠죠. 먼저 여기 이렇게 신발이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발인데 먼저 트랜슬레이션 하셨죠? 트랜슬레이션 하신 건 리플렉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한 후에 뒤집히는 거, 이런 것들을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 부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평행이동과 그다음에 대칭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별자국 같은 경우에도 글라이드 리플렉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뭐 우리 주변에서 미끄럼 반사를 갖는 사물을 타자 어떤 미끄럼 반사가 있는지 역시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맨날 선생님 숙제만 내니까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미끄럼 반사를 갖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갔다가 뒤집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울은 어때요?
거울은 미끄럼 반사일까요? 거울은 그냥 반사입니다. 미끄럼 반사가 아니라 거울은 그냥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끄럼 반사는 이제 평행 이동한 다음에 뒤집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환이 되겠죠, 변환. 네. 크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평행 이동, 회전, 반사, 미끄럼 반사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이제 테셀레이션의 기본 유닛들을 이제 스케치하시기 시작할 텐데 평행 이동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밀어가는 거, 이렇게 밀어지는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니까 이 부분이 여기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1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콕 박힐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테셀레이션 차곡차곡 만들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은 테셀레이션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이는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짝짝 짜 맞추기가 되는 형태가 평행 이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벡터 값을 방향을 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밀어가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밀어가야만 이 부분이 여기에 얹어져서 레고 블럭이 끼워질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 안 이루어지면 절대 테셀레이션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인데요. 회전은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걸 말합니다. 돌려서. 그러니까는 평행 이동 회전은 뭐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이다. 사각형 뭐 사각 4배다. 그럼 뭐가 돼? 하나, 둘 이렇게 돌리고 셋, 넷 이렇게 네 배 회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저번 계속 얘기했죠.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채워가는 거죠. 이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배 회전했으면 4개가 필요하겠고요. 3배 회전했으면 뭐 3개가 필요하겠고 6배 회전했으면 6개가 필요하겠죠. 친구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아까처럼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춘다의 개념이 아니고 회전은 그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그 공간을 꽉 채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반사입니다. 반사는 접는 걸 말합니다. 접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사 자체는 이 반사를 가지고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끼워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끼울까 이거를. 그러니까 반사 자체는 이제 직접적으로 테셀레이션에 사용되지는 않고요. 이제 반사에는 이걸 이렇게 접었을 때 마치 이제 한쪽 면에 잉크를 다 바르고요. 이렇게 바르면 반대쪽 손에 찍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인데요. 반드시 반사축이 존재해야만 접을 수 있겠죠. 대칭은 항상 몇 개 있다 친구들? 혹시 안 될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시는데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대칭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끼워 맞추는 개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하나의 큰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1번과 2번 서로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반사축을 가지고 이렇게 접어버리면 여기 1번과 2번은 이게 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유닛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끼워 맞춘다, 회전에 채운다 이럴 때 반사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유닛을 키워서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끄럼 반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평행 이동을 하시고 트랜슬레이션 앤 리플렉션 이게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 부르는 미끄럼 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이 합쳐진 반사가 합쳐진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갔다가 뒤집은, 이런 개념이 미끄럼 반사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갔다가 이 상태를 뒤집어준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테셀레이션은 이제 지금 공룡 그림 보이시죠? 이 공룡 그림을 계속 복붙해서 뭐하죠? 쭉 이 화면 전체를 채워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이시면 여기 이 공룡이 오른쪽 계속 똑같이 채워지죠. 그리고 이게 한 줄만 채워진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도 또 똑같이 이렇게 지금 채워가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 대칭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화면을 똑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 공룡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룡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잡는 건 나름인데 저라면 이렇게 잡겠어요. 뭐 이렇게요. 요 친구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복붙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쭉 복붙해버리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을 거니까요. 당연히 주기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과연 뭘 말하는 거냐 보시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뭐 했어요? 밀어냈죠. 이거를 좀 지우고 이거 안 이쁘니까 여기 같은 게 어때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했네요. 얼마만큼 회전했어요? 4배 회전했죠. 그렇죠? 90도만큼 회전한 겁니다. 이거는 얘를 먼저 이렇게 평행이동한 다음에 뒤집은 거예요. 이게 글라이드 리플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모양을 앞에 똑같이 복붙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1번이고 2번.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야만 레고 블록처럼 차곡차곡 채울 수 있어요. 당연히 트랜슬레이션도 레고 블록처럼 채워지고요. 글라이드 리플렉션도 뭐 회전한 거긴 하지만 대칭한 거긴 하지만 미안해요. 대칭한 거긴 하지만 평행 이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고 블록처럼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A, B, C, D에서 그림 표현된 A와 동일된 거.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로테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로테이션. 얘는 글라이드 리플렉션 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 로테이션 되겠죠. 여기 이만큼. 그다음에 이제 얘도 로테이션 된 거고, 이거를 이 선을요, 친구들 이렇게 회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얘도 얘는 이제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했죠.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될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민 것이 되겠네요. 트랜슬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A, B, C, D, E, F 모두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로테이션, 글라이드 리플렉션, 로테이션, 그다음에 로테이션이 될 거고요. 글라이드 리플렉션,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테슬레이션 한 점을 중심으로 n분의 1바퀴 회전했을 때 모양이 원본의 변화가 없을 때 그때 n배 회전 대칭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6배 회전 대칭했다. 이제 그거는 2배 회전 대칭과 3배 회전 대칭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면 2배 회전 대칭, 정사각형이면 3배 회전 대칭,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넘어가 버렸네.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 리플렉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 좀 지으면 됩니다. 자, 이제 직사각형 2배 회전 대칭, 정사각형 3배 회전 대칭, 정사각형 4배, 정고각형 5배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6배가 되겠죠. 이제 30도씩 6번 됐으니까 당연히 6배 회전이 대칭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 친구 정육각형, 여기 정육각형이잖아요. 여기 정육각형이잖아요. 여기 뭐가 정육각형이냐면 얘가 정육각형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이 친구, 여기도 이렇게 생겨 있는 경이 되겠죠. 이거 좀 화면이 끊기네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 있는 이렇게 정육각형이 될 테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3배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쭉 세워지는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사각형 4배 회전 대칭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3배 회전 대칭,
그 다음에 6배 회전 대칭,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배 회전 대칭, 여기 6배 회전 대칭이 당연히 채워지겠습니다. 차곡차곡이 되셨죠. 자, 뭐, 3배 회전 대칭하고 6배 회전 대칭을 해서 쭉 이렇게 채워진다. 뭐, 2배 회전 대칭이 당연히 될 거고요. 뭐, 여기는 당연히 4배 회전 대칭들, 그 2배 회전 대칭이 채워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배 회전 대칭, 그 다음에 2배 회전 대칭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3배 회전 대칭, 6배 회전 대칭, 2배 회전 대칭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이 친구에 대해서 2개를 가지고 어떤 대칭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이 물고기처럼 생기네. 어때요? 이건 어때요? 반사가 되겠죠. 여기 1번이 2번으로 이렇게 반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이 4번 이렇게 반사된 거죠. 또 있을까요? 미끄럼 반사님. 뭐가 미끄럼 반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친구랑 얘가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글라이드 디플렉션 된 겁니다. 밀려서 회전된 거죠. 밀려서 회전된 여기 선을 가지고 밀려서 회전된 거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이랑 얘가 밀려서 회전된 마치 맞물리게끔 가서 돌아오게끔 미끄럼 반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먼저 어디가 반사가 있겠어요? 반사하다 평행이동 있겠어요? 밀어지는 거죠. 뭐가? 이 똑같은 여기 박쥐가 평행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 얼굴 보이세요? 이거랑 요 얼굴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는 게 보이시죠? 미끄럼 반사도 있습니다. 어디가 미끄럼 반사일까? 어디? 미끄럼 반사 혹시 보이십니까? 미끄럼 반사는 평행이동에서 가야 돼요. 갔다가 그렇죠. 이게 여기 요거. 얘 보시면 얘를 이렇게 했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렇게 접은 거죠. 그럼 미끄럼 반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끄럼 반사는 여기 얘 친구랑 얘를 이렇게 갔다가 이 상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면 미끄럼 반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울 대칭을 M, 미끄럼 반사를 G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네. 자, A, B, C, D, E, F, G, H까지 있는데요. A부터 해봅시다. 먼저, 당연히 대칭이 되겠죠, 대칭이 딱 되잖아, 똑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만큼 보이세요, 이거? 지금, 이만큼? 얘랑, 이만큼이 뭐가 돼? 딱 대칭이 되잖아, 똑같이. 이게 넘겨서, 보이죠? 자, 미끄럼 반사 가겠습니다. 미끄럼 반사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이 선을 봐봐, 이 선을.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어때? 여기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색깔 좀 넣어줄게. 봐봐. 만약에, 원래는 이렇게 돼야만,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에 대해서. 대충, 얘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똑같은 걸 많이 만든다고 치면, 이 친구를 가지고 글라이드 리플렉션 했으면, 얘가, 뭐 지금 얘는 지금 똑같은 면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봐봐. 얘를 보시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글라이드 리플렉션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에 쪽이랑 보시면 위에 쪽 원래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가지고 반대로 내리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대칭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친구들아 이렇게 넘기면 이게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얘를
한 칸 민 다음에 대칭시킨 거야. 그게 미끄럼 반사가 되는 거지. 그치? 또 하나 보여줄게. 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비에서 거울이 있어요? 있죠? 그, 거울이 있어요? 똑같은 게 복부돼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뭐는 있어요? 미끄럼은 있죠. 왜냐면 얘를 가지고 한 칸 민 다음에 회전한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때요? 거울. 그럼 미끄럼 반사. C 어떻습니까? 안 보이죠? 그쵸? 자, D는 어때요? 거울, 미끄럼 반사. 미끄럼 반사 있네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평이동해서 회전하는 값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미끄럼 반사가 되는 거고요. E는 어때요? 미끄럼 반사가 있네요. F는 거울이죠. 얘가 똑같이 이렇게 복사된 거, 또 얘도 이렇게 복사되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 큰 거 자체가 큰 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 자체 내에서 또 복사된 거기도 하고 거울이 있죠. 미끄럼 반사는 얘를 뭐한 거서 이렇게 민 다음에 회전한 거죠. 민 다음에 회전한 거죠. 한 바퀴를 회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밀었다가 회전해주면 되겠죠. 됐으니까 뭐가 돼? 딱 만나지 않고 약간 회전된 상태로 서로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 파란 거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도 역시나 가서 갔다가 한 바퀴 회전하면 그림이 될 거니까요. 뒤에서도 역시나 거울 반사, 미끄럼 감사 여기는 다 있죠. 이 통째로 복사된 것도 있고요. 파란 거에서 보시다시피 갔다가 회전한 것도 그림이 보이죠. H 한번 가볼까요? 거울은 뭐 딱 눈에 보이죠. 그리고 미끄럼 반사도 이렇게 약간 스텝 져 있잖아요. 미끄럼 반사도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시간인데 단위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끝낼 건데요. 단위셀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그다음에 대칭, 그다음에 미끄럼 반사 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런 것처럼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몇몇 개의 유닛들을 합쳐서 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 하나만 가지고 계속 복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채워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조각이에요. 근데 이 조각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텐데 그 덩어리를 뭐라 한다? 이걸 단위셀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 단위셀은 중요한 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얘네들. 어때요? 이거 한번 단위셀 생각해 보실까요?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종치네요. 그만하라는 소린가 봐.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면 오른쪽처럼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단위셀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얘를 단위셀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하든 간에 꼭 하나의 값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둘 다 주기성 같습니다. 이거 1번을 가지고 화면을 채울 수도 있고요. 2번을 가지고 화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번처럼 단위셀을 만들어도 화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전체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6C2에서 3개를 빼면 12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여긴 어때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전체에서 63이 되겠죠. 63에서 그래서 3 곱하기 4를 빼서 8가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계속 4가지가 있을 거고요. 같은 방법 사용하면 이제 9가지 있겠죠.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쭉 그 외에 당연히 다양한 테셀레이션들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적었지만
모양을 여러분 좀 다양한 모양들을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수업의 메인 숙제가 바로 단위셀을 여러분 찾아내시는 게 메인 숙제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장 간단한 자, 먼저 정다각형 이렇게 자, 정다각형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늘 했던 거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을 좀 찍어 보고요. 점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좀 대충 찍어 보고요. 이렇게 점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한번 해보게요.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해야겠죠? 4배니까 90도 회전하면 아이고 미안해요.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이 점을 위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이 점을 이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점을 이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를 이게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점이 가겠죠. 다시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밀어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각형을 만든다고 치면 자, 이렇게 한다 해서 다각형을 만들면 아이고 컴퓨터가 좀 늦네요. 아이고 환자하겠네.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얘가 여기 이 친구에 대해서 이거를 회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얘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이게 지금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를 가지고 얘에 대해서 돌리면 반시계로 시계 돌려야겠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질 거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채우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채우면 이게 채워지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게 바로 이제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4배 회전을 보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복습해 보았고요. 아까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리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무슨 숙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다시 이걸로 오시면 먼저 여기 좀 확대를 좀 하면요.
이 친구. 자, 보시면 여기 가볼게요, 친구들.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된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된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원래 만약에 얘가 이 친구가 트랜슬레이션이 됐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B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렇게 생겨 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트랜슬레이션이 된 건데 이게 뭐가 돼요? 갔다가 이렇게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된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반사가 된 게 B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C번 같은 경우에 로테이션이 된 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된 거, 이렇게 회전이 된 거 만들어 한 거고, 자, 얘도 갔다가 얘는 이제 뒤집힌 게 될 거고요. 여기도 로테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도 원래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뭐 되겠죠. 근데 이게 한번 뒤집었을 때 이렇게 글라이드 리플렉션 된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된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배웠던 거 첫 번째 이제 평행 이동이 될 거고요. 평행 이동. 바로 F 같은 친구가 바로 오늘 시간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대칭 되겠습니다. 대칭이 뭐 어떤 거 이런 거를 대칭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 많이 사용합니다. 회전이 이제 D와 같은 게 회전이 되겠고요. 이제 미끄럼 반사, 이제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될 텐데 이 친구가 바로 이제 B와 같은 친구 또는 C와 같은 친구, B나 E 같은 친구가 미끄럼 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간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한테 해줘야 될 게 이겁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A4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 A4 중에서 친구들아 이렇게 점 이렇게 찍어놓은 점을 찍어놓은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4배 회전을 만들 건데 먼저 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사각형 만든 다음에 이 사각형에다가 적당히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회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회전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글라이드 리플렉션 하면 얘가 요렇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되겠죠. 이렇게. 또 얘는 그대로 T를 만들면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 요렇게 다 잘라내고 요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 단위 유닛을 만들어 가지고요. 얘를 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얘는 뭐가 돼? 4배 회전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게 그림은 이제 오른쪽 그림은 안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채울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가지고 오늘 배웠던 평행, 대칭, 회전, 미끄럼 반사 등을 이용해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종이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걔를 여러분 아크릴 필름 있잖아요. 거기다 붙인 다음에 잘라요. 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걔를 종이에 대해서 다 계속 자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서 어떻게 이 4개의 유닛을 만들어서 한 점을 여러분들 만든 걸 4번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만든 걸 가지고 똑같이 잘라서 이제 유닛을 만든 다음에 걔를 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서 회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한 개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3개 이상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혹시나 여유 있으시면 육각형 하셔도 되고요.
육각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인데 되도록이면 사각형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나마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에 것을 점을 4개를 잘 찍어서 그 종이에다가 이거 점을 적당히 잘 찍어서 만든 다음에 이 종이 위에 또 다른 이런 이제 아크릴 표지를 붙여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유닛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4개를 다시 잘라서 만들어서 종이에 붙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A4당 최소한 4개씩 붙어 있는 한 점이 완전히 채워진 것들을 3개 이상 해 오시는 게 이번 시간의 숙제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번 주 10월 10일 영재 수업을 여기다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들은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들을 꽉 채울 거고요. 꽉 채워지고 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들을 조금 더 예쁘게 스케치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색칠도 하시고 작품들 만드시고 올해 영재 수업을 마무리 지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도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11월 달에 수업이 있을 테니까 그때 작품집 이제 마지막 이제 스케치 완성과 채색하기 이거 2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할 테고요. 10월 10일 수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11월 달에 여러분들 또 영재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